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원숭이를 사랑하여 여러 마리를 길렀습니다. 저공의 집안이 가난해져도 먹이를 어떻게 구해서라도 원숭이의 배를 채워주었지만 결국 원숭이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형편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먹이 없이는 여러 원숭이가 앞으로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앞으로 먹이를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으니 괜찮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원숭이가 다 일어나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공이 다시 말하기를 그럼 너희들에게 먹이를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으니 그럼 괜찮겠느냐? 아니, 여러 원숭이가 다 엎드려 절하고 기뻐했습니다. 즉 조삼모사의 의미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중국 위나라의 최염 장군은 조조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촌동생 최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젊어서는 용모와 명성 모두 최염에 비해 보잘것없었고 때문에 친척간에도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염은 최림의 인물됨을 꿰뚫어보고는 늘 그때마다 사촌동생을 높게 평가하며 위로를 했다 합니다. 큰 종과 솥은 쉽게 만들지 못한다. 이처럼 인재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최림 또한 큰 일을 하기 위해 오랜 완성이 필요하고 후일에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며 그를 돕고 아꼈습니다. 과연 뒷날의 최림은 훗날 황제를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삼공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힘드신 분들도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해 단련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노나라의 변장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호랑이를 본 변장자는 호랑이를 찔러 죽이려 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이를 말리면서 두 호랑이가 방금 막 소를 잡았는데 이를 차지하기 위해 곧 서로 싸울 것입니다. 싸우면 큰 것은 다치고 작은 것은 죽을 것이니 다친 것을 쫓아가서 찔러 죽이면 힘을 안 들이고도 한 번에 두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말대로 작은 호랑이는 죽게 되었고 변장자는 다친 호랑이를 쫓아가 찔러 죽여 한 번에 2마리 호랑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즉 일거양득은 한 가지의 일로 2가지의 이익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춘추시대 진나라 군주 위무자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석에 눕게 된 위무자는 아들 위가를 불러 자신이 죽으면 첩을 재혼시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독해진 위무자는 말을 바꿔 자신이 죽으면 첩도 함께 묻으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전혀 다른 두 유언 사이에서 고민하던 위가는 첩을 함께 묻는 대신 다른 곳에 시집 보내면서 난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에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을 따르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세월이 흐른 후 이웃나라에서 진나라를 침략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전투에서 위가가 적군을 격파하고 적장의 뒤를 쫓아갈 무렵 적장이 무덤 위 풀에 묶였던 올가미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손쉽게 위가가 적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노인이 위가의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무자 첩의 아버지다. 적장을 사로잡은 데 큰 공을 세웠던 오늘의 풀은 너가 보여준 은혜에 내가 보답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결초보은은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는 뜻입니다.